박철순의 업종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을 또 놀래킬 만한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AI 버블 논란이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기대치를 넘어서는 일단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를 조금 불안하게 봤었던 이런 AI 거품론이라든지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버용 GPU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가 우리 실생활로 더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 쪽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여전히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항상 우리가 경계감이 좀 나오면서 지수도 흔들리고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형 GPU 같은 경우 블랙웰이 들어갔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판됐다라고 이제 솔드아웃이라고 언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뭐 재고도 이제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3분기 매출 총 이익률을 봤더니 73.4%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물건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수익성도 그만큼 좋다라는 거는 고마진 제품 수요가 그만큼 받침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은 반도체 버블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대장주로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덜 올랐던 장비주라든지 소재라든지 또는 부품주들도 오늘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기판주 같은 경우가 조금 오늘 밀리고 있는데, 일단 기판주 같은 경우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뭐 TLB랑 해성 DS 같은 경우도 5%대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판 수요 급증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소부장 기업들이 한꺼번에 키 맞추기 그림이 나오면서 반등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기판주는 일단 조금은 신규 접근을 좀 자제하시고 변동성이 완화될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좀 쉬었던 종목군들, 소부장 기업들 위주로 포트를 좀 늘리는 전략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역시나 이번 실적 자체의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을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신 듯합니다. 실적 발표가 쭉 되고 이 데이터 센터 쪽에 가장 좀 방점을 좀 두셨을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의 어떤 네. GPU 수요가 너무나도 좀 잘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완판이 됐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그냥 기대감, 우리 네. 완판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솔드아웃이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이 블랙웰이라든지 블랙웰 울트라죠. 그 다음 버전이죠. 블랙웰과 블랙웰 울트라가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AI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 쪽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출 가이던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언급을 좀 해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단기적인 뭐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구조적으로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단순히 AI 수요가 급증 단기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들은 일단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젠슨 CEO가 일단은 AI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언급을 좀 해줬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AI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산업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지금 GPU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버 수요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선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앞으로 실적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대감만 주는 게 아니라 팩트 기반의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빠졌던 종목을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4분기 가이던스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젠스랑 CEO도 여러 발언을 했는데 진짜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 자신감이 나오는 원천, 근거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력이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말했던 이런 수치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보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가 아마 이걸 거예요. ASIC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쪽이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뺏기는 거 아니냐 시장을. 그런데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술력이 완벽한 그런 GPU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GPU보다는 좀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변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반도체 칩의 어떤 성능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전환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큰 틀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문형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역시나 GPU 완판이 역시나 가장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GPU가 완판이 됐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결국 이 회사는 수요가 늘면서 결국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조금 지연했던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을 4분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증설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이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기 위한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될 겁니다. 그게 생산이 되는 만큼 증설분만큼 엔비디아도 GPU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증설되는 만큼 실적은 계속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공급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물론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장 신뢰감이 있는 공급망인데 장기적으로 지금 월 단위로가 아니라 뭐 지금 뭐 반기 단위로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어떤 부품에 대한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안정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이퍼스케일이라든지 기타 빅테크들로부터 지금 GPU 계약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팔 수 있는 루트도 여전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역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있었던 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엔비디아 관련된 밸류 체인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계약의 기간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월 단위 아니면은 뭐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할 만큼 공급자 우위에 지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클라우드 GPU의 솔드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만약에 GPU의 공급 부족이 좀 지속이 될 경우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좀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던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월 단위가 아니라 네. 분기도 아니고 반기 단위로 그러니까요.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GPU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장이 네, HBM이 네.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드는 거 전부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라도 지금
HBM을 가져오기 위해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AI 컴퓨팅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기업 중에 이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스템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서버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기존에 이미 GPU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객의 수요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GPU를 이제 어느 정도 받아놨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소재나 부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장 증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비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 소식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실적 성장, 수주 잔고 증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장비주들을 좀 미리 잡아 놓으신다면 조금 더 시세를 빠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시작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블랙웰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를 판매해서 마진율을 높였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더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부동이 되려면 결국 HBM 필요한 거고 삼성이나 SK가 HBM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범용 쪽이 또 공급이 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범용 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네. HBM 밸류체인을 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네. 지금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가장 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집중해야겠지만 지금 범용 반도체 쪽 사업만 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한동안 좀 무시를 좀 당했었죠. 소외를 좀 받았었지만 이제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HBM이 워낙 많이 필요한 시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3사 같은 경우가 공정을 전부 다 지금 HBM 쪽으로 다 많이 전환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공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HBM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라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서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범용 반도체도 지금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보셔야 되고 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황은 한동안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만큼이나 좀 잘 가고 있는 게 전력 설비, 뭐 전선 쪽도 가고 원전도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 센터의 증설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걸 또 수급하는 여러 가지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당분간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는데 이쪽은 좀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원전과 전력 기기 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제 거의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하건 아니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수주하건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주로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 수주를 하건 우리가 수주를 하건 둘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전력기기는 지금 굉장히 공급 쇼티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5개 정도 되는 변압기 회사가 있는데 이 변압기가 가장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에서도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 지금 웃돈을 주고라도 지금 공급을 해가기 위해서 전력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도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 같은 것들도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관세 충격을 지금 보통 고객사와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사실 변압기 자금률이 20% 내외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도 증설하는 만큼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고 실적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봐야 된다. 다만 증설을 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 HBM 그러니까 블랙에를 포함한 이 GPU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고 그리고 GPU가 완전히 매진이 됐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품론을 불식시킨 건 맞는 듯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되고 특히나 지금 오늘 좀 거론되고 있지 않은 범용 메모리 쪽도 끊임없이 조금 찾아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 좀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